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마지막 경기, 한국 대 중국의 경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매체의 조사로 중국과 한국의 몸값을 비교했는데 중국은 1032만 유로, 한국은 1억 2920만 유로로 12배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상대 전적에서 동아시안컵 대회를 제외하면 15승 10무 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로 뛰는 동안 안타깝게도 일본과는 단 한 번도 붙어보지 못했는데 중국과는 그래도 6번의 경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0대1 패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원정 경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결과였죠. 중국은 한국 원정에서는 단 한 번도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의외로 한국은 중국에게 대량 득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다 득점이 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팬들마저도 5대0, 7대0이 현실적인 스코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주민규가 가세한 한국 공격진은 더욱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유럽 상위 레벨 축구 부럽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량 득점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국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최소 실점이 간절한 경기이기도 한데, 무승부를 거둬야만, 최소 1대0으로 패배해야만 월드컵 최종 예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온갖 술수가 다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깔끔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초토화가 되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중국이 거칠게 축구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절대로 쫄지 말고 우리가 할 축구를 하자라면서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네, 물론 다치는 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매체에서는 우레이가 출전을 한다고 했다가 부상이라서 출전 불가라고 했다가 헷갈렸는데,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발표가 되었을 때 우레이는 명단에는 있었고 선발 출전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전과 다른 라인업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주민규가 벤치에 있고 프리미어리그에 12골, 득점 15위의 톱클래스 황희찬이 선발 출전했고, 오른쪽 윙백은 황재원에서 박승욱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승욱은 싱가포르전에서 배준호의 골을 도왔던 선수였고 30분 출전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현욱 골키퍼, 박승욱, 권경원, 조유민, 김진수,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중국은 우레이가 벤치에 있었고 예상 라인업에서는 5백을 할 줄 알았는데 경기가 시작할 때는 4백이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중국은 전술이 중요할 게 없죠. 그냥 무조건 두 줄 수비를 할 테니까요. 네. 실제로도 전반 25분까지 중국은 공격 쪽에 아예 패스조차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한국의 공격으로 전반 30분까지도 점유율이 80%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슈팅 4개까지 나왔는데 19분에서야 손흥민이 혼자 돌파를 하면서 위협적인 슈팅으로 유효슈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리킥 찬스가 2번 있었는데 아쉽게도 벽에 걸리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8분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콤비 플레이로 이강인의 다이렉트 중거리 슛도 나오면서 관중들이 일제히 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은 골을 못 넣다 보니까 34분에 위기를 한번 겪게 됩니다. 매우 좋은 위치로 박스 바로 옆에 프리킥을 허용했습니다. 약 7분 정도는 갑자기 접전이 되기도 하면서 한국의 공격이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페이넌더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중국의 응원 소리가 커지려고 하자 곧바로 한국의 6만여 관중이 대한민국으로 참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아예 예상 못했던 상황은 아니었죠. 중국은 밀집 수비가 통하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골이 없었으니까 팬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었고 답답해할 수 있었는데, 손흥민이 43분에 관중들을 향해서 갑자기 두 손으로 3대0 숫자를 만들고 여유로운 미소를 보여주면서 팬들의 열광적인 함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손흥민의 팬 서비스에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골대 뒤에는 중국 팬들이었고 중국 팬들에게 염장을 지르게 하는 3대0 이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죠. 1차전에서 3대0으로 이긴 거 알지? 아니면 이번 경기도 3대0으로 이겨줄게 였던 거죠. 중국 팬들이 완전 분노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변화를 주길 바랬는데 김도훈 감독은 그대로 출전시켰습니다. 60분 안에 한 골이 나와야 할 텐데요.
와, 실제 상황. 진짜 60분에 득점이 터집니다. 이강인이 반대쪽 손흥민에게 완벽한 택배를 보내주고 손흥민이 문전으로 보내줬는데 세컨볼이 흘러나온 걸 공격 본능이 탁월한 이강인이 달려들어오면서 왼발로 정확하게 구석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이강인은 달려들어와서 골을 넣었다 보니까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손흥민과 안기고 기뻐했습니다. 손흥민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60분이 되려고 하자 김도훈 감독은 약속된 교체를 시작했는데 주민규와 황재원을 투입시키고 이재성과 박승욱을 빼줬습니다. 그런데 교체되자마자 골이 나왔던 겁니다. 1대0으로 앞선 대한민국, 이 순간이 태국의 킥오프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태국 편안히 경기에 함께 가자라는 신호탄과 같은 거죠. 중국은 0대1로 뒤져도 오히려 더더욱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중국이 0대1로 패배를 하게 되면 태국은 싱가포르를 3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운에 맡길 수가 있다 보니까 2대0이면 오히려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습니다. 대신 우레이와 장이닝을 투입하면서 한국의 실수로 인한 한 골이라도 넣어주길 바랬을 텐데 우레이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손흥민은 팬들을 위해서 콘서트 하듯이 모든 걸 바쳐서 쏟아부었는데 번번이 마지막 한 끗 차이로 한국의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85분이 되어서는 손흥민은 팬들에게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민규의 슈팅은 골키퍼가 잡게 되고 코너킥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권경원의 헤딩슛이 나오기도 했는데 골은 되지 못했습니다. 1대0으로 끝이 나면 솔직히 한국에게 아쉬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상황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최종 예선의 재미를 위해서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나고 태국이 다득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중국이 극적으로 올라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중국 놀리는 재미가 쏠쏠해서 말이죠. 네. 중국은 89분에 한국 진영 박스 안에서 선수가 김진수에 막혀서 넘어졌는데 페널티킥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야, 중국 기자들마저 페널티킥을 유도하더라고요. 네.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몸 상태가 얼마나 최상인지를 중국을 농락하듯이 드리블 장인으로 쇼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마도 손흥민이 3대0이 아닌 1대0인 것을 사과하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손흥민은 93분에도 전력 질주를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최종 예선에 올라가면 뭐하냐 하는 불만스러운 반응이 많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아예 골에 집중하기보다 시간 끌기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이제 태국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내려앉은 팀에게 역시나 많은 골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내려앉은 팀에겐 한국이 아니더라도 강팀들도 골 넣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 본선을 준비하면서 잉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도 모두 약팀에게 패배하거나 졸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판하진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손흥민이 중국 선수들에게 몇 차례 고의적으로 파울을 당하면서 분노케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부상 없이 마친 것도 다행이고 고맙네요.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